학당 로고가 기가 막혀요. 이거 하나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심. 그럼 여기는요. 재능. 양심이 발현될 때, 자, 몇 개죠? 다중지능 할 때 보통 8개 치죠. 그럼 이게 다중지능, 이렇게 해놓으면 다중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그 재능만 파악하지 말고 왕阳명식은 동양 이 철학자들은요, 근원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어떤 재능도 양심에서 발현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 재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양심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양심의 발현으로서 논리 수학 지능이 필요한 거고, 인간한테 왜 있겠어요 그 지능이. 양심의 발현으로서 신체 운동 지능이 있는 거고, 양심의 발현으로서 음악 지능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양심만 알면 영성 지능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성 지능이 발현된 게 이게 여러분 그릇이에요. 영성 지능. 그릇의 크기라는 건 영성 지능이에요. 이 얘기가요, 이것이 인문학이다 책에 나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풀어놨어요. 거기서 그릇이 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릇은 영성지능의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도 그릇이 큰 사람을 뽑고 싶다. 그러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릇이.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신. 좀 격이 달라. 막 이런 게 그릇이 달라거든요. 그릇은 양심 지능. 그릇이 크다는 건 영성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 밑에서는 다양한 재능들은 여러 개죠. 영성은 하나예요. 이 재능을 잘하는 사람들이 각부의 장관들이 돼요. 동양 정치 철학은 그대로. 대통령은 뭘 제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사회에서 다 그래요. 한 기업에서 치면 사장이. 이 장관들도 자기 부서에서는 또 짱이니까 자기 부서에서 양심을 맡아야죠. 아무튼 같은 원리로 최종적으로 이 나라에서 제일 양심적이어야 될 사람 누구죠? 대통령. 양심 경영 전문가여야 돼요. 이분의 그릇이 이 나라를 결정하는. 지금 리더십에서 리더의 그릇이 그 조직 문화를 결정한다는 게 지금 이거죠. 리더의 그릇이 뭐냐면 그 사람의 양심 역량이에요. 양심 역량. 그 사람이 양심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능 있는 이런 인재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겠죠. 마찬가지로 또 각자 이 사람이 욕심만 추구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리더가. 나머지들도 다 욕심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맹자 1장에 왕을 만났는데 천자도 아니에요. 제후의 왕인데 공리주의였던 거죠. 맹자가 나한테 오셨으니 뭘로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해주실래요? 근데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뭘로 나를 이롭게 해주실래요? 나를 부국강병하게. 나라가 부국강병이면 그 나쁜 말은 아닌데 왜 부국강병이 욕먹냐면요. 그래서 빨리 내가 천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어떻게 나의 힘을 키워주고 어떻게 나를 성공하게 해줄래요? 하니까 맹자가 하필 이익을 나를 어떻게 이롭게 할 걸 얘기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맹자 1장이에요. 마찬가지로 리더 그릇이 이 정도면 그 나라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왕이 천자가 이익을 따지면 밑에 신하들은 이 자리 먹고 싶을 거고 똑같은 이치로. 그렇죠? 제후가 또 이익을 따지고 있으면 제후 밑에 있는 가신들이 또 네 자리를 먹고 싶어 할 거다. 네가 이익을 추구하면 천지가 결국 다 욕심 추구의 장이 되고 끝난다. 리더부터 양심을 찾으면 천하가 평정된다. 이 간단한 얘기를 계속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좀 뭔가 혁신적인 부국강병술이라는 건 혁신적인 사드 같은 무기를 주거나 뭔가 나라가 돈을 벌 무슨 묘책을 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니부터 양심적이면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이게 답이에요. 그 사람 그릇이 결정해요. 그릇이 여러분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재능은 뛰어난데 좀 뭔가 그릇이 작아 이 얘기는요. 남을 포용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왜 포용을 못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뭐 착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재능들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재능들 이렇게 구슬을 꿰서 하나로 해서 멋지게 구슬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릇이에요. 양심 경영 전문가는요. 이 사람은 다른 실무 재능이 없더라도 다른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능을 양심적으로 엮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다 양심적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능을 엮어서 작품을 만드는. 이게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양심 리더십의 핵심이고. 일반 리더십도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성공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이 역량, 그릇이 커야 돼요. 성공을 하려고 해도. 욕심을 성취하려고 해도 그릇이 좀 커야 돼요. 웬만큼 좀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양심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양심적인 리더가 되려면 더더구나 이게 제일 본질이죠. 그릇이 크면 보세요. 이 재능들을 담을 정도의 큰 그릇이면 이 재능들이 이 안에서 잘 놀아요. 그릇이 요만하면요. 이 사람들은 밖으로 넘칠 수밖에 없죠. 그 그릇에 포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담을 수 있다고 해서 그릇이다 그러면 아까 같이 향원처럼 모든 사람한테 좋은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도 그릇이 커 보일 수도 있죠. 저 사람 봐 그냥 막 악인한테도 가서도 막 같이 하자 그러고 진짜 대범하셔. 포용력이 끝이 없어. 그릇이 애초에 그릇이 아닌 경우가 그래요. 애초에 그릇이 아니라 어디든지 좋은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듣고. 그릇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릇이 진짜 작은 거예요. 그거는. 큰 그릇이라는 건요.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이 사람들이 또 양심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고 이 사람이 제시하는 비전이 가슴 뛰게 만들어야 돼요. 주변을. 주변까지 같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릇이 12사도를 불러서 12사도들을 다 성령으로 달아오르게 만들었죠. 그러면 온 인류를 다 포용할 수 없죠. 리더는 대통령은 뭐만 잘하면 돼요? 대통령은 사실 우리가 서경을 봐도 그게 나와요. 순임금이 대표적인데 순임금이 자기 주변에 한 22명 정도 신하들과 내각회의하는 게 나와요. 22명을 달아오르게 합니다. 양심으로. 그러기만 하면 돼요. 리더는 온 국민을 어떻게 다 달아오르게 다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양심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 양심 경영 전문가가 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뭔가 양심적으로 변해가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군자는 그 과하존신, 그 군자가 지나가는 자리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군자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이 신령해진다는 게요. 이 사람이 양심으로 속이 완전히 무장돼 있기 때문에 속마음이 바깥에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주변 사람들까지 자꾸 양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화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방편력이라고 하는데, 자, 본질이요. 자, 되게 중요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 정치, 양심 경영의 제일 본질입니다, 이게. 이 그림으로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양심이 환하게 타오르면, 그러니까 이 북극성이나 태양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리더는. 그러면 이 빛을 받아서 누가 타오를까요? 주변에 있는 장관들이요. 대통령으로 치면. 기업으로 치면 이제 최측근들이 타오르는 거예요. 최측근밖에 우리는 관리를 못해요. 다른 사람하고 직접 만나는 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은 누가 만나요? 이 사람이 또 만나요. 다단계로 치면 자기 밑에 라인만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또 관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하다 보면 한 사람이 10명씩 꼬시다 보면 전 세계도 양심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원리. 그럼 누구한테만 잘하면 돼요? 내 밑에 라인들. 예수님은 12사도한테만 계속 에너지를 줘서 타오르게 하면 돼요. 나머지는 12사도들이 또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땅끝까지 전도가 된다는. 쉽죠? 여러분도 집에 가서 10분씩만 그거 꼬시면 신사, 앞으로 이렇게 할까요? 신사, 문사, 학사를 막 이제 다이아, 에메랄드 이렇게 하나씩 크루즈도 한 번씩 타고 막 이러시면 그런 감각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심 문명으로 만든 속에도 원리는 다 똑같은 게 숨어 있어요. 그게 욕심으로 운영되느냐, 양심으로 운영되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보살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양심 경영, 양심 정치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시면 대학이나 이런 거 다 이해 못하세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요게 이제 우리 이 주체라면요.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기까지가 사실은 속마음이란 영역이에요. 여기 밖은요. 여기 한문으로 하면 의. 밖으로 나가면요. 이제 심. 특히 마음 중에 감정의 영역이에요. 자, 리더가 이 의지의 영역, 이런저런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죠.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은 안 됐어요. 감정으로 표출이 안 됐다는 건 밖에 발표는 안 됐어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기만 아는 이 자리를 유교에서는 홀로만 아는 자리라고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유교의 제일 공부의 핵심은
이걸 신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성의라고 그래요. 성의. 속마음을 정성스럽게 해라. 속마음이 정성스러우냐가 뭐가 정성스러우냐는 거죠?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 즉 속마음 상에서 이미 양심이 실현돼야 돼요. 근데 이게 실현이 힘들어요. 왜? 남이 안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남은 모르기 때문에 속에서는 꼼수를 부리고 겉으로 뭘 표현해요? 겉으로만 양심적인 걸 표출할 수 있어요. 이건 바리새파가 돼요. 예수님이 깠죠. 하느님이 자네 방만 만든 게 아니라 속도 만드셨다. 하느님이 다 보고 계신다. 속까지. 속이 그렇게 더러운데 밖으로 좋은 게 나올 리가 있냐 하고 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들으셔야 할 말이에요. 밖으로는 뭔 말을 못해요. 다 성인급들이에요. 밖으로 하는 말은. 속이 중요해요. 그 사람 속 내면이 어떻게 경영되고 있느냐. 그 사람 양심 경영 실력은 그 속마음 관리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걸 한 나라로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로 하면 이 양심은 이 주제자면요. 그 나라의 리더면 여기는요. 국무회의가 여기에 해당돼요. 회사로 치면 그 회사의 가장 그 핵심 세력들의 회의 있죠. 그게 여기에 해당돼요. 아직 실행은 안 됐어요. 즉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죠. 거기서 양심이 구현되기만 하면 돼요. 리더는 여기까지 책임지면 돼요.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각들이 국무회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장관들이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 수 있는 그 양심의 힘, 문화의 힘이 있으면 돼요. 그게 양심 경영 능력이에요. 이걸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장관들이 양심적이 되겠죠. 그럼 아래는요. 알아서 퍼지는. 이걸 못 잡아주면 유교에서 성의가 안 되면 끝난 거예요. 속마음이 양심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는 건 다 꼼수예요. 꼼수. 코스프레고 꼼수예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내부에 있는 대통령의 수석들이나 대통령을 돕는 정치를 수석이나 장관들을 양심적으로 못 바꾼다. 양심적으로 경영 못한다. 실무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실무는 장관들이 맡아서 하는데 그 실무가들이 양심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리드하지 못하면 전체를 하나로 보면서 양심 속에서 일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 작다는 거고 양심 경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양심 경영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밖으로 나가는 건 뭘까요? 다 사리사욕이죠. 다 공리를 추구하는 그런 정책만 나가고 그런 것만 발표되고 실행되는 이러시죠.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해서 예전은 더해요. 순임금 때는요. 일반 백성 만나기가 어려워요. 임금이. 정보도 다 구하기 힘든 시대 아니에요? 순임금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기 최측근들을 양심의 달인이 되게 만들고 지도하고 각성시키고 평가하고 끝없이 양심적으로 살게 관찰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만 하면요. 그 장관들이 밖으로 나가서 올바른 정치를 합니다. 이게 유교의 제일 양심 정치 핵심인데 이게 잘 이렇게 정보가 선명하게 제가 드러난 걸 잘 못 봤어요. 노자가 말하는 무의 정치도 이거예요. 리더가 자기 욕심 안 부리고 양심만 따라버리면 꼼수를 안 부리고 양심대로만 처리한다는 걸 무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관들은 제한된 재능만 갖고 제한된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이런 리더가 있으면 이 전체가 잘 돌아가면서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리더가 뭘 안 해도 성과를 낸다는 거. 리더가 뭘 실제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그냥 대통령 정도 되면 양심적으로만 살면서 자기 주변을 양심적으로 돌보기만 하면 리더가 경물치질 잘하는 거죠. 왕양명식 경물치질 잘하는 거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장관들을 만나고 그 신하들, 수석들을 만날 때 양심적으로만 처리하고 이것만 확실히 보여주면 돼요. 나는 양심적인 사람한테 상을 주고 양심 어기면 벌을 줄 거야만 확실히 먹고 자기 마음에서 자 리더의 속마음에서 이게 확실히 구현되면 그게 티가 나요. 밖으로. 그래서 그 나라의 제일 핵심 센터에서 이게 구현이 돼버리면 나라 전체까지 퍼져나가요. 이게 신기하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 회사가 신기하게 리더의 그릇 크기에 맞게 딱 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게. 반대로 어때요? 리더가 확실하게 욕심을 추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하들까지도 똑같이 관료들까지도 그 기운에 같이 감응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죄를 짓기 시작해. 그럼 위에서부터 막 빨대를 꽂기 시작해서 쫙 아래까지 국민들한테 빨대를 꽂아. 빨대 크기가 이제 차이가 날 뿐이지 전체가 다 맹자가 말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리더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회사에서 리더 바뀌면요. 완전히 문화가 바뀝니다. 조직 문화가. 왕도에서 패도도 바뀌고 패도에서 왕도도 바뀌고.
하여튼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도 이걸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그 주변을 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원인지, 좋은 소리만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진짜로 주변 사람들이 다 양심적이 되고 자명한 말만 하게 만드는지, 실제로 그 사람. 그 사람 옆에 가면 흐리멍텅하던 사람도 그 사람 옆에 가면 말이 자명하게 나오는지, 멀쩡한 사람도 그 사람 옆에 가면 말이 흐릿하게 나오는지. 이게 양심 경영 능력이에요. 이게 다 보여요, 눈에 원래. 지금 국민들이 이제 그걸 쉽게 못 알아보니까 향원들한테 또 섞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정확히 보게 되는 날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좀 실험해보고 싶은 거고, 이게 제일 본질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모든 무의 경영, 유교의 양심 경영의 핵심 이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는 일 없는데, 하는 일 없이 양심적으로 깨어있기만 해도 나라가 저절로 통치된다는 건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장관들이 뻘짓 못하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여러분 딱 엄마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책상에서 이렇게 막 인터넷 아무거나 볼 수 있나요? 거기 유튜브에 뜨죠, 후방주의. 그러니까 유튜브를 볼 때도 후방주의 하면서 봐야 되는데 후방에 엄마가 딱 보고 있어요. 딱 정확하게. 그런 왕을 모시면요, 장관들이요, 뻘짓을 할 수가 없어요. 욕심꾼들도 어쩔 수 없이 양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고 살아남기 때문에. 세종 때 그랬어요. 그 신하들은요, 다 욕심꾼들이었어요. 재주는 좋은데. 근데 세종이 진짜 양심을 안 좋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속마음에서부터 확고하게 세종이 양심을 안 좋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사기쳤죠. 근데 세종은 속마음부터 양심을 좋아하니까 고관 대작들도 사기치다 걸리면 다 처벌받으니까 다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울면서 청백리가 됐어요. 다 어쩔 수 없어요. 왕이 보고 있으니까. 왕의 의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리더가 강력하게 그걸 원하고 그대로 추진하면 진짜 해야 돼요. 어느 날 리더가 와요. 난 4대강 해야겠어. 아, 장난이겠지. 근데 확고하게 땅을 팔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땅 파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리더가 확고하면요. 이게 자연스러운 형세예요. 권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 할 때도 그게 필요하니까. 나쁜 일을 할 때도 그게 악용될 수 있지만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심적인 대통령 뽑는 게 중요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적폐청산도 못 하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힘 빼놔서 안 되고, 양심 경영 전문가가 대통령이 돼서 딱 눈 부릅뜨고 있으면 꼼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딱 보면 딱 양심 분석하고 있는데 어떡해요? 하고 딱 잘 모르겠지 하고 딱 보고서 냈더니 찜찜 딱 오면, 빨간 펜 찜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 노트 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하는구나. 리더한테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종 때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아주 그 머리 좋은 욕심꾼들이 다 세종한테 맞춰줬어요. 리더가 진짜 원한다는 걸 성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양심하고 싶어서 원하시면 성의가 돼요. 성의가 있죠? 그러면 실현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성의를 하려면 경물치지가 돼야 돼요. 즉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면 성의를 갖게 돼 있고, 정확히 안 만큼 성의를 갖게 돼 있고, 성의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공식을요, 대학에 쭉 써놨습니다. 저게 다예요. 제가 쓴 중용 양심 경영의 지혜랑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노자 무의 경영의 지혜를 같이 보시면 저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걸 모르시고 보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뒤에 7페이지 가보세요. 7페이지. 이걸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논어 위정편에 뭐라고 돼 있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정치를 덕으로 한다는 것은, 덕이 양심입니다. 정치를 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노자는 양심을 무의로 봤어요. 꼼수가 아닌 것, 자연적인 것. 무의 경영이 유교에 오면 덕치, 즉 양심 경영이 돼요. 덕으로 정치한다는 건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모든 별들이 그를 받드는 것과 같다. 자, 훌륭한 덕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훌륭한 덕치를 한다고 향원이 거기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별이 제멋대로 돌아요. 북극성도 흔들리고 있어요.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나요? 본인이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본인이 흔들린다고요. 모든 별이 다 같이 흔들리는. 그런데 제자리에 딱 있다는 건요, 양심에 딱 안주했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양심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꼼수가 없고 무의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돼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듯이 돌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양심만 죽으나 사나 해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시골에 계실 때는 그 시골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는 정도겠지만 이분이 어느 날 불려가서 대통령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그분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없을 때는 시골에 계시면 시골만 돌아요. 이게 예전에 18사략에 나오는 게 순임금이 시골에 계실 때는 그 시골 마을이 변해요. 도시가 생겨요. 근데 이 양반을 들어다가 요 임금이 천자를 안 치니까 천하가 같이 도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팽이의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중심으로 문화가 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문화의 근원이라고 해서 황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극의 뜻은요, 이분이 문화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인문의 근원, 인문의 극치라는 겁니다. 극. 이거를 황제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천하 백성들을 그 문화로 끌고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서 모델이 되는 존재에서 황극 그런. 그래서 각 분야마다 문화에 다 황극이 있어요. 그 문화의 최고 선봉자. 그 사람 답안대로만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인류의 답이 그 나라 전체의 답이 돼야 되고 인류의 답이 돼야 되니까 진짜 양심의 전문가여야 돼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성인들이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양심의 최고 전문가가 그 나라에서 아무튼 그 나라에서는 제일 양심 밝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나머지 관료와 신하 국민들이 다 그 리더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중에 양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문화를 배워버려요. 우리나라가 힙합의 나라라면 힙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한번 착 지르는 것만 보고도 막 영감이 와서 또 따라하고 하다가 그냥 온 나라가 다 힙합을 하고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리더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를 그냥 권력의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권력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심 문화의 제일 전문가가 중심에 딱 서면 그분은 원래 자기 개인 수신 차원에서 이미 양심의 제일 달인이죠. 그렇게 이미 살고 있는 분을, 즉 그 사람 속마음이 늘 경영되고 있는 분을 딱 앉혀놓고 주변에 이 나라의 신하들이 자리하면 이 신하들도 같이 구르기 시작해요. 속마음이 뭔가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덕치라는 거는 리더가 딱 양심 안에서 딱 안주하고 있을 수 있는, 흔들림이 없을 때 주변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돌기 시작한다는, 별이 돌듯이. 자, 논어 위령공 편에서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의, 함이 없는 중에 다스린 이는 순임금이시다. 함이 없다는 거는 꼼수를 하나도 안 쓰고 양심대로만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다스린 분은 순임금이시다. 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순임금이 무슨 머리 쓰신 일 없다. 지금 정치인들은 뭐래요? 정치 구단 그러면 꼼수 구단이죠. 꼼수 겁나 굴립니다. 머리가 막 계산기가 막 굴러가는 게 막 안 보일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해요. 세월호 인양대 때 그럼 벌써 뭔가 막 떠올라요. 욕심 노트를 쓰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걸 해야 이익이 되는가? 혹시 양심 때문에 욕심을 저버린 일은 없는가? 이걸 분석해서 막 양심을 죽이고 욕심으로 갑니다. 근데 이분은 자동으로 양심 분석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꼼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순임금이 했겠는가? 무슨 정치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순임금이 엄청난 모략을 잘 썼을 것 같지만 무슨 모략을 쓸 필요가 있는가? 자신을 공경스럽게 만들고, 즉 양심의 속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를 공경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성의 상태. 자기네 속마음을 양심적으로 만들고, 보세요. 그냥 양심으로, 이 얘기예요. 양심으로 남방을 향하셨을 뿐이다. 남방이, 임금은 남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북반구에 사니까. 백성들을 굽어보는 걸 남쪽을 본다 그래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공경이 계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 살던 양심의 삶대로 살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양심을 썼을 뿐이라는 거예요. 따로 한 게 없다. 이게 무의경영 아닙니까? 똑같죠? 중용해 보실래요? 시경에 이르기를 음악의 연주로 신이 강림하여 말이 사라질 때는, 옛날 제사 지내고 할 때요, 국가 행사할 때 음악을 연주하죠. 음악이 연주되면요, 다들 뿅 가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써놓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 나가수나 불후의 명곡이니 뭐 복면가왕 들으시고 노래 죽인다 할 때 그 객석이 다 말이 없어질 때 있죠. 그때 상황입니다. 다 말이 없어질 때, 이때에는 다툼이 없다네. 이걸 뭘 쓴 거냐면요, 양심 안에서 온 국민이 하나 된 상태를 써놓은 거예요.
모두가 다 의식이 초월할 때는요, 욕심을 버리고 한마음이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들어갈 때는 거긴 다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동이 되는 거죠. 그 시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 때문에 궁자는 상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이 격려되고 화를 내지 않아도 백성들이 도끼보다 두려워한다네. 생뚱맞죠? 두 말이. 뭔 말일까요? 자, 보세요. 음악을 연주한다는 게 리더가 양심대로 정치하는 거예요. 리더가 양심대로만 정치를 하면요, 그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리사욕 때문에 싸우던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때가 와요.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 안에서. 임금이 양심적이기만 하면 온 천하가 한마음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왕양명이 계속 주장하는 거죠. 천하가 원래 한마음인 줄 알아야 되는데 서로 자기 것만 알고 싸우고 있었는데, 봐라, 우리가 음악만 잘 연주돼도 잘 연주된 음악을 듣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가 될 때가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리더가 양심적이면 천하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따로 화를 안 내도 사람들이 양심에 어긋난 짓 하면 가책을 느껴버리고, 따로 칭찬 안 해줘도 양심에 맞으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들, 이런 게 양심 경영의 극치라는 거예요. 이게 노자가 말한 임금이 뭘 안 했는데도 백성이 스스로 변한다 하는 게 이런 경지입니다. 그러려면 임금이요, 겁나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자신의 내면을 양심과 일치시키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우주를 양심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자, 또 보세요. 시경에 이르기를 드러나지 않는 덕을 여러 제후들이 본받는다네. 드러나지 않는 덕이 뭘까요? 성의요. 남한테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발표 안 했어요. 희노애락으로 표출도 안 했는데 속마음이 양심적일 경우에요, 제후들이, 천자가 속마음만 양심적으로 먹었는데도 제후들이 그걸 다 본받는다네. 이게 양심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게 되겠냐고 하시면 벌써 이거 양심 경영을 전혀 하실 수 없어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릇이 크신 분들은요, 천하 일에 임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양심적으로 점검해요. 양심적인 마음으로 천하 일을 처리하시기만 하면 그게 신하나 백성들에까지 다 퍼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심이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감흥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때문에 군자는 공손함을 돈독히 하며 천하가 화평해지는 것이다. 진짜 천자가 자기의 마음만 양심적으로 먹어도 천하에 영향이 가는 것이다. 다 같은 얘기죠. 순임금이 그랬다는 거예요. 순임금은 공손하게 계셨을 뿐이다. 공손하다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느님 뜻대로 살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자가 돼서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천자가 돼서 늘 살던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밭 갈고 있을 때도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됐고, 순임금이 밭 갈다가 이제 밭 안 갈고 산원공상 중에 농이 아니라 사가 됐죠. 사가 돼서 국가 정책을 논의할 때도 양심적으로 임할 뿐이니까 그냥 나라가 다스려진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 꼼수를 안 부려도, 겉모순수를 안 써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 경영의 핵심이다. 노자, 내가 하는 것이 없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변화한다. 내가 꼼수 안 부리니까, 꼼수 안 부리고 양심대로 사니까가 전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저절로 변하더라. 또 노자의 얘기 한번 더 보실래요? 노자의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골짜기는요, 강물의 근원이죠. 천하의 근원이 되면 이런 겁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에 안주하게 되면 덕이 충만해진다. 즉 양심 안에 안주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우주의 근원이 여기죠. 여기가 골짜기예요. 여기가 골짜기고 여기가 강과 바다죠. 강과 바다의 근원이, 마음의 근원이 양심에 안주하게 되면 덕이 거기서 충만해진다. 양지양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통나무로 복귀하게 된다. 우주의 근원 자리로 돌아갔죠. 여기를 통나무라고 부르는 거죠. 보세요. 노자는요, 양심 자리를 통나무 박자 써서 통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요 쪼개진 그릇들, 양심에서 나온 거긴 합니다. 파생된 거지만 양심의 어느 한 분야의 발현만 돕는 이런 것들을 흩어질 산자 써서, 쪼개질 산자 써서 산이라고 그랬어요. 박산. 제가 대학 때 정한 호가 박산인데 요 뜻이었어요. 통나무로 그릇들을 경영하자. 양심 경영의 달인이 되자라는 의미로 박산. 어떤 친구가 이걸 오해하고 통나무처럼 흩어지리라 해서, 정말 형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양심 막 큰 걸 꿈꾸면서도 개벽을 꿈꾸면서도 나 하나쯤은 통나무처럼 사라지리라고 어떻게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 중심에서 이 양심 경영을 통해 이걸 제대로 이게 천지 만물을 경영해 보리라 이런 광호한 뜻으로 정한 호였는데 이게 노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구절에서 나와요. 박산. 이 구절 읽다가 제가 호로 정한 건데 보세요. 통나무가 된다는 건요.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원형의 돌을 말해요. 양심. 그런데 쪼개지면 가공이 되면 그릇이 쪼개지죠. 그럼 보세요. 이 그릇인데 산은 그릇을 의미하는데 그릇들은요. 뭘 의미하냐면요. 동그란 그릇은 또 네모난 걸 못 담아요. 네모난 그릇은 또 동그란 걸 못 담을 수도 있죠. 그릇 따라 다 이제 다양해져요. 이제 크기나 모양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딱 거기에만 써야 돼요. 거기에.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 그릇에다가 이제 더 큰 용량은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통나무가 흩어지면 그릇이 된다는 거는 양심이 이제 쪼개지면 수많은 다양한 재능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다양한 그 분야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티벳도 림포체면 양심의 달인이란 뜻이죠. 림포체들이요. 전공 분야가 다 달라요. 천문학 림포체도 있고 의학 림포체도 있어요. 근데 그럴싸하지 않나요? 의학을 해도 림포체가 의학을 하면 왠지 신뢰가 가죠. 양심적으로 할 것 같잖아요. 의학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자인데 다 군자인데 저기 택배의 재능이 있는 군자. 택배 림포체. 환경미화에 되게 재능이 있는 청소 림포체. 저분은 청소 림포체셔. 묵묵히 쓸고 있는데 그 재능만 보고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진 않잖아요. 재능만 보다 보면 막 귀천에 빠지는데 림포체래. 그러니까 양심이 달인이래 그러면 그 양심을 보기 때문에 달라요. 또 셰프 림포체. 요리를 통해 도를 전하시는 분. 그러니까 도만 들어가면요 모든 재능이 다 살아나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걸 이제 예전에 구현했던 방식들이 이래요. 양심을 가지고 다양한 재능과 분야를 경영할 것. 이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 보세요. 세종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지만 임금으로서 잘한 거는요. 수많은 인재들이요.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지해지고 후원해지고 이끌었다는 거예요. 비전을 계속 제시하면서. 백성한테 이루어야 된다는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계속 독려해서 각자 음악에는 박연, 군사에는 최은덕, 김종서 다 있죠. 그때만 인재가 많았나? 아니에요. 선조 때도 인재 많았어요. 태괴율곡 다 있었어요. 못 써먹는 사람은 못 써먹어요. 그릇이 작으면 못 써먹어요. 넘쳐버리니까. 근데 그릇이 크면 만약에 세종이 때 태괴율곡 다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써먹으셨죠. 뽕을 뽑으셨을 거예요. 왜냐? 세종 때는요, 절대 사직을 윤호하지 않습니다. 세종. 황희가 막 9순이 넘었는데 황희정승이 저 이제 몸이 안 좋아요. 물러나겠습니다. 불어, 윤호하지 않는다. 뽕을 뽑아요. 내가 지금 국민을 위해 고생하는데 너만 빠지겠다고 이런 마인드로 끝까지 가다가 세종이 먼저 죽었어요. 결국 사직을 자, 죽이지 않나요? 그런 리더 만나 걸리면 이제 뽕을 뽑히시는 거예요. 이 재능들은. 다 근데 좋은 데 쓰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거절도 못 하는 거죠. 좋은 데 쓰이니까. 임금이 정의롭게 쓰는데 어떻게 신하가 빠져요? 명분이 약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양심 경영이에요. 양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홍익인간을 해야 되는 구조로 만드는 거. 이 능력이 있는 리더가 우리나라에 안 나와서 사실은 재능들은 엄청난데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재능들은 지금 엄청나요. 제가 볼 때 세종 때 뒤지지 않아요. 지금 각 분야 인재들 많아요. 김연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바둑에 이세돌 이 양반들이 하나가 돼서 뭔가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리더가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 재능 있는 인재들 담을 그릇이 없는 거지 지금. 손잡는다고 그릇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가치 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그릇인 거지. 그 그릇에 담김으로써 내가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돼야 그릇인 거지. 그 그릇에 들어갔더니 내 능력이 더 삭감되면 그릇이 아닌 거죠. 우리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 한 그릇에 담아놓으면 엉망이 돼요. 다. 똥물이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그릇이 없다는 그 리더 역량이에요. 그 부하 직원들하고 싸우고 있으면 그 리더 역량이 딸린 거죠. 이상하게 거기 가면 큰일을 해낼 수 있게 돼야 돼요. 나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이 지금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통나무가 흩어지면 그릇이 되는데 성인은 이를 써서 장관으로 삼는다.
정확하게 써 있죠. 보세요. 제가 풀이한 겁니다. 노자책에 이렇게 풀이돼 있어요. 성인이 임금이 되면 각각의 적합한 그릇을 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버려요. 인재를. 그래서 성인의 덕목은 양심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인재를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인재의 재능과 덕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성인들의 양심경영 능력입니다. 막 거절하기 힘들게 해서 계속 양심적인 명령만 내려서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부당한 명령 하나만 내려와도 거절할 명분이 생기는데 다 말이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장관을 알맞은 장관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형상을 초월한 주제자 성인이 각각의 국한된 형상들인 장관들을 경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게 무의경영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마름질은 쪼개지 않는다. 자, 이 말이 생뚱맞아요. 잘 재단을 잘하는 사람은 쪼개지 않는데, 쪼개야 재단을 하는데 쪼개지 않는다니까 뭔 말이냐면, 임금이 이런 신하와 자기를 둘로 쪼개고 백성과 나를 둘로 쪼개고 경영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해서 녹여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들어가면 다 하나가 돼서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 그릇 속에 들어오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서 전체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사욕을 못 부리고, 그러니까 반대죠. 사리사욕을 부려야 이제 이기성이 펼쳐지는데, 사리사욕을 못 부리게 막으면서 홍익인간의 모두를 위해서 일하게, 대동으로 일하게 자꾸 만들어 몰고 가버리면 그거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죠. 거기에 그 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번 괜히 여기서 껄떡거리다가 여기 장에 들어가면 뭐 여지없이 막 청백리가 돼서 막 명재상이 돼가고, 똑같은 인재로 세종이 계셨으면 지금 구속되는 사람들 데리고 왕도 정치했습니다. 왜? 왕이 한결같이 그걸 원하면 맞춰줄 사람들이거든요. 금방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밤새서 그 대학 중용 읽고 올 사람들입니다. 잠 안 자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좋은 줄 알아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이득이 된다고 확실하면 밤새 공부하고 외워서 아마 출근할 때 대학 중용 이렇게 들고 가요. 대통령 앞에서 괜히 떨어뜨리고, 대통령님 제가 대학을 일단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 괜히 물어보고, 이 정도 하셔야 이게. 그러니까 세종은요 그런 사람 데리고 왕도 정치 해버린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그대로 왕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실 인재 지금 재능이 너무 넘쳐요, 사실은. 그래서 막 서로 소모전이 일어나요. 세종을 못 만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만은, 이 원리를 아는 분을 만나면 답이 나온다. 군주로서 장관을 부리고 백성을 다스리되 제 풀이 보세요. 나와 장관과 백성들을 둘러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전체를 하나로 보는 초월적 시각이 있어야 돼. 양심의 시각. 그래서 아까 형상을 초월한 주제자라고 한 거예요. 성인이. 국한돼 있지 않잖아요. 어디 곳에도 국한돼 있지 않고 양심만을 대변해야 돼요. 오로지 양심만을 대변하는 존재가, 그 나라의 양심이 대통령이에요. 한 사람한테 양심이 있죠. 나라의 양심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격이지만 양심의 대변인으로서 존재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무의예요. 이 사람은 꼼수를 부리면 안 돼요. 양심의 뜻만 대변해야지. 뭐가 막 전율이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천하를 하나로 보고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혜로 양심에 합당한 비전과 판단을 제시하며 사랑으로 양지양능을 지혜, 사랑, 능력으로 좀 풀어봤어요. 지혜로 양심에 합당한 비전과 판단을 늘 제시해요. 신하들이요 놓치는 것까지도 정확히 보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신하들이 아무리 멋진 의견을 제시해도요 찜찜한데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사랑으로 모두를 하나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으로 그들이 양심의 길을 안 갈 수 없게 인도해야 돼요. 자,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겠죠. 양심 경영자가 아닌 거예요. 양심 경영자는 정확한 비전을 양지로 제시하고 양능으로 그리 갈 수밖에 없게 내몰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 양심의 힘입니다. 한 개인의 개인기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의 힘으로만 되기 때문에 어떤 리더가 양심 경영 전문가라고요? 양심 경영자라고요? 양심에 충실한 사람. 그냥 양심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이 나오면 성인 소리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 예수님은 성령의 뜻대로 어디로 가셨다. 성령의 뜻대로 어디로 가셨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전형적인 성인의 모습이에요. 유교에서 볼 때.
유교에서 볼 때 예수님 성인입니다. 그 문명이 만날 때 서로 왜곡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만나서 충돌이 난 거지. 원래 똑같은 얘기예요. 자, 논어로 마지막 한번 마무리 지을게요. 논어에서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한 재능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그건 기술자지 군자가 아니다. 군자는요, 청소라는 재능을 익히더라도 하나의 그릇의 모습을 취하더라도 그릇에 국한되면 안 되고 뭐예요? 청소 림포체가 돼야 된다. 저분은 청소를 통해 도를 구현하시는 군자셔라고. 군자라는 거는 그 그릇에 붙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 모든 그릇을 초월한 양심에 있어서의 전문가라는 칭호고, 군자는 그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작용할 때는 특정 재능을 통해서 발현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아까 양명이 오늘은 못합니다만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 내용이 최적의 직업에 안주하라도 아실 수 있겠죠. 느낌으로. 뭔 의미예요? 양심의 전문가들이 천하를, 자 보세요. 천자만 천하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관료들도 천하를 하나로 보고 백성도 천하를 하나로 보면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재능에 맞는 곳에 가서 양심을 다 구현하다면서 살다 가면 인생이 정말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주에서 인간의 임무라는 거예요. 서로 역할을 나눠서 최적의 역할을 맡아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야 돼요. 야, 넌 거기 있는 것보다 저기 있는 게 너의 재능이 양심 발현에 그게 도움될 것 같아.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문화여야 돼요. 지금 이런 조언 해줄 수 있나요? 막 의사한테 너는 지금 내가 볼 때 넌 의사에 맞지 않고 너는 사실 넌 보면 청소를 진짜 잘해. 환경미화 쪽 가서 큰 군자가 되는 게 어때? 싸우자는 거죠. 다시는 보지 말자는 거죠. 근데 이게 허용될 수 있는 문화라는 게 어떨까요? 맞아, 나도 왠지 거기 가야 내가 진짜 살맛이 날 것 같아. 이게 단순한 나 혼자의 살맛이 아니라 그게 양심에 맞으니까 살맛이 나 이것까지 알고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문명으로 갈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왜? 웬만한 거 AI가요. 지금 폼 나는 것들은 AI가 할 거예요. 오히려 인공지능이.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폼 안 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영역이에요. 외로운 노인 찾아가서 대화해 주는 거. 뭐 어디 가서 누구 아플 때 위로해 주고 뭐 그 힘들 때 양심 지키게 도와주는 거, 멘토해 주는 거. 요즘 사회에서 그거 해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듣지만 앞으로 인간이 해야 될 건 오히려 그런 영역일 수 있어요. 뭔 영역이냐? 내 양심에 제일 뿌듯한 영역이요. 그리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재능에 제일 맞는 영역이요. 학교는 뭘 해줘요? 재능을 길러주지만 근본적으로 재능을 길러주되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 그랬죠. 아까 왕양명이. 재능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너의 재능이 어디 있는지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면서 그쪽으로 재능을 더 키워봐. 그런데 그 모든 재능은 양심을 위해서 써야 돼. 여기까지 가르쳐주면 학교는요, 영원히 인류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런 학교가 아니라면 사라질 겁니다. 그런 학교들은. 앞으로 학교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사회도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능에 맞는 역할을 찾아서 일할 때 비웃거나 조롱하고 귀천을 따지고 연봉 따질 게 아니라 존중해주고, 너가 진짜 이 나라의 보살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이 나라의 원기다 하고 근원적인 에너지다 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인정해 주는. 그래서 이런 보살도를 폈을 때, 선비의 길을 걸었을 때 인정해 주는 문화로 가는 게 앞으로 인류가 빨리 나아가야 할 길이지, 지금 뭐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이게 전 인공지능이 이렇게 개발되고 하는 게 인류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걸 잘 넘겼을 때 인류는 정말 개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게요. 지금 사실은요, 물질이 이미 개벽됐죠. 그런데요, 그쪽 분야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인공지능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2045년을 기점으로 진짜 특이점이 온다. 인공지능이 이제 차원이 달라지면서 전 인류 물질이 개벽된다. 그런데 그분이 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제가 2044년부터 그때부터 개벽이 시작됩니다. 정신 개벽이. 그때 2044년이 새 갑자년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전례의 예언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거기다 맞추시더라고요. 인공지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과 정신이 같이 돌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2044, 5년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 뭘 준비해야 돼요? 그때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때까지 세계를 선도할 만한 양심 문화를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실험을 그 전에 이미 끝내야 되는데 하는 그 다급함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얼리 어답터가 돼서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함께 써본 다음에
전 세계인들한테 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남들한테 정보 제공 안 하고 우리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인류들이 우리 말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라도 이걸 알고 우리나라에서라도 답을 내야 나중에 인류가 진짜 멘붕에 빠질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좀 연구를 하고 고생을 하고 답을 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국이 힘든 것들 그런 답을 내라는 계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좀 뭐 국뽕이다 하실 수 있는데 뭐 어때요? 죄 짓는 거 아니면 좀 뽕 맞는 거죠.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좀 맞고 사는 거예요. 살짝 미쳐야 세상은 재밌습니다. 양심에 미치세요. 그러면 알딸딸하게 세상이 달리 보여요. 탐진치에 빠져서 보면 너무 각박한 세상이 양심 뽕을 좀 맞고 보시면 알딸딸하게 이게 좋아요. 왜 내가 자괴감에 빠져 있었지? 난 지금 양심할 수 있는데. 아니 나라에서 돈 안 준다고 사회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왜 자괴감에 빠져 계세요? 여러분 양심할 수 있는데 오히려 4대 성인이 걷던 길을 걸을 수 있는 지금 그 미천이 두둑한데 양심 누구나 똑같이 있는데 그게 이 우주에서 우주가 나한테 바라는 건데요. 인간으로서 한번 살아봐라고 태어나게 한 건데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주에서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강아지로서 본분을 충실하게 살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짓고 먹고 싸고 하면서 자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게 복잡해요.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인간이 뭔지 우주에서 보여주고 가셔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된다. 가시기 전까지. 영 답 못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왜 태어났나 하고 가실 수도 있다. 다시는 오지 말자 하고 또 어딘가에서 응애 하면서 또 새 생명이 시작될 수도 있죠. 이게 인류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화두입니다. 이거를 한 개인이 풀어서는요. 전 인류한테 안 퍼져요. 한 개인에 국한돼서는. 이번에 한번 나라 단위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벽이 일어난다고 했던 선현들의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보고 실험을 해봅니다. 아니면 말고 해서 되면 되는 거고요. 양심에 어긋난 거 아니니까 추진해 볼 거고 이 공식에 맞게 추진해 볼 겁니다. 실험이 성공하려면요. 정확한 공식대로 했을 때 실험 성공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다 꼼수를 섞어서 써버리면요. 나중에 우리가 사실은 뭐 정권을 차지해도요. 우리 실험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책 이름을 바꿔야죠. 역시 꼼수가 답이더라 하고. 양심이 답이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양심으로 해서 승부를 내야 양심이 답이란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왕양면 선생 가르침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읽어내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